어머니 방은 창고 옆이에요. 햇빛은 안 들지만 어차피 주무실 때만 쓰실 거잖아요. 아들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늘 혼자. 50평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집에 있으니까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확실한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어머니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들의 새 아파트 현관문을 넘어섭니다. 50평이라는 넓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어딘가 숨이 막힙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어머니의 짐을 훑어봅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입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나왔지만 정작 가져온 건 옷가지와 낡은 앨범뿐입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새 입주자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게 함께 산다는 것의 시작일까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안내하는 곳은 복도 끝 작은 방입니다. 문을 열자 2평 남짓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창문은 있지만 바로 옆 건물 벽만 보입니다. 낮인데도 방 안이 어둡습니다. 며느리가 무심하게 어머니 방은 여기라고. 햇빛이 잘 안 들지만 어차피 주무실 때만 쓰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입니다. 어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아들은 뒤에서 웃으며 엄마, 잠깐만 쓰는 거잖아. 나중에 더 좋은데 구해드릴게 하고 거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압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가 짐을 풀고 거실로 나오자 집 안 구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안방은 며느리와 아들의 방입니다. 남향의 넓은 드레스룸, 전용 화장실까지 딸려 있습니다. 손자의 방은 동양의 햇살 좋은 곳입니다. 책상, 침대, 장난감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은 북향 끝자락, 창고 옆입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 저희 집 어때요? 넓죠?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정말 넓네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닫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 저녁 준비를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막아섭니다. 어머니, 부엌은 제가 할게요. 손님처럼 편히 계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 말, 손님처럼 어머니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힙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는 사람입니다. 식탁에는 4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석에는 아들, 그 옆에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앉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구석 끝입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만 오갑니다. 회사 이야기, 아이 학원 이야기, 주말 계획. 어머니는 투명인간처럼 앉아 있습니다. 누구도 어머니에게 오늘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가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어머니만 드세요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혼자 작은 밥상을 받습니다. 점심시간,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외식을 나갑니다. 저녁에 아들은 회식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식사를 혼자 합니다. 넓은 50평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어머니, 집에 계시니까 청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고 말합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화장실 청소도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투입니다. 하지만 이 집 구조를 바꾸거나 가구를 옮기는 그런 의견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며느리가 손자 손을 잡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아들도 골프 가방을 챙깁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오늘 다들 어디 가느냐고 묻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친정 가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하고 대답합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섭니다. 어머니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50평 아파트에 혼자 남겨집니다. 창밖으로 가족들이 웃으며 차에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어두운 방, 햇빛 없는 방, 그곳에서 어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어린 아들을 안고 웃던 자신의 사진이 보입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친정에서 받아온 반찬 가득한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아들은 기분 좋게 웃으며 장모님이 또 이것저것 싸주셨어 하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냉장고에 반찬을 정리하며 우리 엄마는 정말 손맛이 좋으시다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을 어머니는 부엌 입구에서 듣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요리를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어머니의 음식은 한 번도 식탁에 오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남의 집 식모처럼.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지난 3주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들이 엄마, 이제 편하게 살자고, 새 아파트에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무급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손님도 아니고 식구도 아닌 그저 눈치 보며 구석에 있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작은 서랍을 엽니다. 거기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꺼내 천천히 펼쳐봅니다. 봉투 안에는 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분양계약자 명의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계약금 납부 내역서를 보면 입금자명 어머니 본인 성함, 중도금 납부 내역 어머니, 잔금 납부 내역 어머니입니다. 이 50평 아파트는 아들 명의지만 실제 돈을 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2년 전 아들이 찾아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엄마, 이번에 새 아파트 나왔는데 같이 살 수 있는 곳이야. 근데 목돈이 좀 필요해.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퇴직금, 그리고 집 한 돈까지 모두 이 아파트에 넣었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입주 후에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차용증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쓴 차용증입니다. 이 아파트 구입자금 전액을 어머니께 빌림. 향후 상환 조건은 협의 후 결정. 그리고 마지막 문구가 있습니다. 거주 조건 변경 시 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명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문구는 어머니가 요청해서 넣은 것입니다. 당시 아들은 웃으며 엄마, 이런 거 왜 써? 우리 사인데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아들은 별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 한 통을 겁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 출신 지인입니다. 월요일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입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빗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친구인 변호사의 사무실 간판이 보입니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엽니다. 사무실 안. 친구인 변호사가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친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떻게 지내느냐고, 아들네 집은 괜찮으냐고 묻습니다. 어머니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머니는 지난 3주간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창고 옆 어두운 방, 혼자 먹는 식사, 눈치 보며 사는 나날들. 친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친구야, 이것 좀 봐줘. 친구는 계약서와 차용증을 꼼꼼히 살핍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친구야, 이거 법적으로 완벽해. 친구가 설명합니다. 이 차용증에는 명확한 조건이 있다고. 거주 조건 변경 시 즉시 상환 요구 가능이라는 조항입니다. 현재 어머니의 거주 조건은 명백히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아들은 함께 편하게 살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창고 옆 작은 방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친구가 어머니를 똑바로 봅니다. 친구야, 넌 지금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첫째는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하거나, 둘째는 명예 이전을 요구하거나야.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친구야,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난 그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을 뿐이야. 친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럼 경고장을 보내자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경고장을 말입니다. 내용은 간단하다고. 현재 거주 조건이 계약 위반이니 개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경고장은 너무 세잖아. 난 그냥 애들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싶어. 친구가 한숨을 쉽니다. 친구야, 넌 너무 착해. 하지만 알았어. 네 방식대로 해보자. 친구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내가 같이 가줄게. 네가 직접 애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어머니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아무도 없는 집입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저 밖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 어머니의 방에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대학 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려 2개의 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예단과 예물을 준비하느라 적금을 모두 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는 그저 짐일 뿐입니다. 저녁 6시, 아들이 퇴근합니다.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넥타이를 풀며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침에 안 계시던데 하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병원 다녀왔다고 대답합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무슨 병원인지, 괜찮은지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국을 끓입니다. 냄비 안에서 끓어오르는 국물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떨어집니다. 국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갑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합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금요일을 준비합니다. 목요일 밤, 어머니는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고맙다고 말입니다. 친구의 답장이 옵니다. 알았다고, 용기 내라고, 넌 잘못한 게 없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계약서, 차용증, 입금 내역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금요일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합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모든 곳을 깨끗이 닦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거실로 나오자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냐고, 아침부터 대청소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렇다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점심 무렵,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니? 아들이 왜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엄마 친구 한 분이 저녁에 오시는데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알았다고 6시쯤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저녁 6시, 아들이 집에 도착합니다. 며느리와 손자도 거실에 모여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 상차림이 놓여 있습니다.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친구분은 언제 오시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어머니가 문을 엽니다. 친구가 들어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친구를 보고 살짝 당황합니다. 친구가 변호사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얘들아, 이분은 변호사님이야. 엄마 오랜 친구지 하고 소개합니다. 친구가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식탁에 5명이 앉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입니다.
변호사가 왜 엄마 친구로 왔을까? 저녁 식사가 어색하게 진행됩니다. 손자만 모르고 밥을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잠깐만 있어달라고, 너도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는 멈칫하며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얘들아, 오늘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손이 봉투를 엽니다. 어머니는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자 명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두 번째 서류인 계약금 입금 내역서를 꺼냅니다. 입금자 명은 어머니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머니는 중도금과 잔금, 모든 입금 내역서를 계속 꺼냅니다. 모두 어머니 명의입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서류인 차용증을 꺼냅니다. 아들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들아, 이 집 명의는 네 거지만 돈은 엄마가 냈어. 총 5억 2천만 원. 엄마 평생 모은 돈 전부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끼어들어 어머니 그건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함께 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똑바로 봅니다. 함께 산다고 그 단어가 어머니의 입에서 천천히 나옵니다. 함께 산다는 게 창고 옆 어두운 방에서 혼자 밥 먹고 눈치 보며 사는 게 함께 사는 거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친구가 차분하게 말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차용증에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현재 어머니의 거주 조건은 명백히 계약 위반이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엄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언제 엄마를 함부로 대했느냐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끊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난 3주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처럼 대접받지 못했어. 식사는 늘 혼자였고 방은 창고 옆 어두운 곳이었지. 청소와 설거지, 빨래는 모두 엄마 몫이었지만 이 집 구조를 바꾸는 일에 엄마 의견은 단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그랬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변명하려 합니다. 어머니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바빠서 그랬겠지. 하지만 네가 친정 갈 때는 시간이 있더구나. 침묵이 흐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는 손을 떱니다. 친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가지 선택을 준비하셨다고. 오늘 밤까지 거주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거나 내일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법적 절차는 즉시 전액 상환 요구 또는 명예 이전입니다.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며 엄마 5억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5억을 갚느냐고 묻습니다. 친구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건 계약 당시 조건이라고. 불가능하다면 명예 이전을 하라고 말입니다. 즉, 이 집이 어머니 명의가 됩니다.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저희한테 집까지 빼앗으시겠느냐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봅니다.
빼앗는 게 아니야. 원래 내 돈으로 산 집이니까. 다만 난 너희가 날 가족처럼 대해주길 바랐을 뿐이야.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하며 엄마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다시 잘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손을 뿌리칩니다. 아들아, 지난 3주 동안 엄마는 매일 이 말을 기다렸어. 하지만 그 말은 한 번도 없었지. 이제 엄마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합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결정하라고. 엄마가 이 집에서 계속 눈치 보며 살 건지, 아니면 엄마가 이 집의 주인으로 살 건지,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들만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입금 내역서, 모든 것이 어머니의 것이라는 증거들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립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다는 걸. 어머니와 친구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친구가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잘했다고, 용기 낸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겁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야 했다는 게 마음 아픕니다. 친구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친구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네 돈으로 산 집이고 넌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과연 아들과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자신은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걸까? 집안.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여보 우리 어떡하느냐고 입을 엽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5억을 갚을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내놓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듭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 말에 며느리는 얼어붙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합니다.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인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뭅니다. 사실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다는 걸. 아들이 서류를 다시 펼쳐봅니다. 차용증, 입금 내역서,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엄마 것입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거주 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 위반을 검색합니다. 모든 검색 결과가 엄마 편입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봅니다.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근데 어머니 방을 어디로 바꿔드려야 하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똑바로 봅니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당황하며 나도 진심으로 모시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방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말을 끊습니다. 우리 방 들이자. 며느리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아들이 단호하게 안방 엄마 들이자고. 우리는 엄마 방 쓰자고 말합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아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엄마 모셔오자고. 그리고 우리 집부터 옮기자고 말합니다. 밤 10시. 아직 시간은 2시간 남았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찾습니다. 10분쯤 지나 벤치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친구를 발견합니다. 아들이 다가갑니다. 엄마, 어머니는 아들을 봅니다. 아들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벤치 앞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친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줍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아들이 계속 말합니다. 집 들어가자고. 그리고 안방 엄마 들을 테니 우리는 엄마 방 쓰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듭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엔 정말 가족처럼 살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들아, 안방이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알아. 엄마 알아. 그래도 일단 집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눈도 붉어져 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앞에 섭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봅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안방문을 엽니다. 엄마, 이 방 이제 엄마 방이야. 안방은 넓고 밝습니다. 남향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집니다. 어머니는 안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짐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아들이 서둘러 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도 함께 짐을 듭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봅니다. 이 방에서 보이는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멀리 한강이 보이고 햇빛이 따뜻합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시작일 뿐일까요? 어머니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밤 11시 아들과 며느리는 모든 짐을 옮겼습니다. 안방은 이제 어머니의 방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창고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3주 동안 살던 그 방입니다. 좁고 어둡고 창문은 벽만 봅니다. 며느리가 그 방에 들어서자 표정이 굳습니다. 이렇게 좁았구나. 이렇게 어두웠구나. 아들도 말없이 방 안을 둘러봅니다. 엄마가 3주 동안 여기서 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처지를 몸으로 느낍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안방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보이고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게 끝일까? 아들과 며느리가 진짜 변할까? 아니면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어머니는 아직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용증과 계약서는 여전히 어머니 가방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보험처럼 가지고 있기로 합니다. 혹시 모를 다음을 위해서입니다. 장면 37. 다음 날 아침, 토요일입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납니다. 안방 침대가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들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놀랍니다. 아들이 아침을 준비하다니요.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웃으며 엄마 잘 잤느냐고 아침 곧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식탁에는 4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석이 비어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상석으로 안내하며 엄마 여기 앉으라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됩니다. 며느리도 함께 앉아있고 손자는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식사 중 아들이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은 거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공원 산책이나 할까 하고 대답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다 같이 가자고 가족끼리 가자고 말합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네 어머니 오늘은 날씨도 좋아요 하고 동의합니다. 어머니는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습니다. 오후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나갑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어머니 4사람이 함께 걷습니다. 손자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할머니 저기 꽃 예뻐요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 옆에서 걷습니다. 가끔 어머니에게 엄마 괜찮아, 쉴래, 물 마실래, 저기 앉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게 낯섭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요리를 합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옆에 앉아 엄마 오늘 어땠느냐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좋았다고 대답합니다.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엄마 앞으로 매주 이렇게 하자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자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계속될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이 어머니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며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합니다. 저녁에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의견을 물으며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냐고 묻습니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외출합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진짜 변한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근황을 전합니다. 친구는 기뻐하며 네가 용기 낸 보람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들어가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대답합니다. 아들이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엄마 이거? 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봅니다. 안에는 차용증과 계약서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엄마 가방에 있길래 가져왔다고 이제 이거 필요 없지 않느냐고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아들이 계속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잖아. 이런 서류는 필요 없어. 어머니는 아들을 봅니다. 아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아들아, 너 정말 변한 거니? 하고 묻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 엄마 그날 엄마가 그 서류 꺼냈을 때 나 정말 충격받았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엄마 이 서류 찢자고
우리 이제 이런 거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차용증, 계약서, 입금 내역서. 이것들이 어머니의 유일한 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이제 이것들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서류를 찍기 시작합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서류가 조각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끌어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도 아들을 안습니다. 아들의 품이 따뜻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이 집에 적응했습니다. 안방에서 매일 햇빛을 받으며 일어납니다. 식사는 늘 가족과 함께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존중합니다. 집안일도 모두 함께 나눠서 합니다.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친구가 집을 둘러보며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얼굴도 밝아졌다고 감탄합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그게 다 내 덕분이라고, 그때 용기 안 냈으면 아직도 창고 옆방에 있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손에는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니가 꽃다발을 받으며 아들아, 이게 무슨 날이냐고 묻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특별한 날은 아니고 그냥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꽃다발을 안고 행복해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친척들 모아서 집들이 하려고. 어머니가 놀라 집들이를 지금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집 제대로 된 집들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집들이 날입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아들의 동생, 사촌들, 고모, 이모 모두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와 손님들을 맞습니다. 친척들이 집안을 둘러보며 정말 넓다고 감탄합니다. 아들이 자랑스럽게 이 집 우리 엄마가 다 마련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친척들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봅니다. 아들이 웃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미소입니다. 집들이는 즐겁게 진행됩니다. 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대접을 받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옆에 앉아 음식을 권하며 어머니 이거 맛있으니 드셔보시라고 말합니다. 친척들이 어머니에게 형님 이 집에서 사시니까 어떠냐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좋다고, 정말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이 진심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존중해주고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어머니가 원했던 삶입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봅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아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안 주무시느냐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엽니다. 아들이 들어와 어머니 옆에 섭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봅니다. 아들이 조용히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봅니다. 아들이 계속 말합니다. 엄마가 그 서류 안 꺼냈으면 나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엄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말이야.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2달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리며 그때는 손님 같았고, 아니,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가족입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안방에서 햇살을 받으며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이고 어머니는 매일 이 풍경에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는 늘 가족과 함께입니다. 아들은 매일 출근 전 어머니에게 다녀올게, 엄마 좋은 하루 보내 하고 인사합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며 어머니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손자는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할머니 오늘 공원 가요.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겁니다. 친구야, 요즘 어때? 어머니가 웃으며 너무 좋다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대답합니다. 친구가 기뻐하며 다행이라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친구야, 그때 네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창고 옆방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아니라고, 용기 낸 건 너라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통화합니다. 서로의 근황과 일상, 행복을 나눕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가족은 남이섬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들이 운전을 하고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습니다. 뒷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자가 앉아 있습니다. 차 안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손자가 노래를 부르며 할머니 같이 불러요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손자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아들이 팩미러로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어머니가 웃으며 그럼 정말 행복해 하고 대답합니다. 며느리도 미소 짓습니다. 이 차 안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남이섬에서 가족은 함께 걷습니다.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손자가 단풍잎을 주워 할머니 예쁘죠? 하고 어머니에게 줍니다. 어머니는 단풍잎을 받아 소중히 간직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 양옆에서 걷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팔을 잡아주며 길이 험하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요. 해가 서쪽으로 기웁니다. 가족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의 마음은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손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졸고 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엄마, 내가 그때 정말 후회했어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봅니다. 아들이 계속 말합니다. 엄마가 서류 꺼냈을 때 나 진짜 무서웠어. 엄마 잃을까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 이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알아, 아들아. 엄마도 알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수요일, 어머니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친구가 커피를 마시며 친구야,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뭔가 달라졌어 하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그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매일이 감사하다고 대답합니다. 친구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네가 용기 냈잖아, 그 결과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참기만 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겠지 하고 말합니다. 친구가 진지하게 친구야,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야. 저녁,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엄마,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하고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생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케이크를 들고 나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손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아들이 선물 상자를 어머니에게 건넵니다. 엄마, 이거. 어머니가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며느리가 저희가 정성껏 골랐다고. 어머니한테 어울리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목걸이를 만져봅니다. 평생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엄마, 예뻐. 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목에는 아들이 선물한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합니다. 4개월 전 이 거실에서 자신은 서류를 꺼내 아들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가족이 깨질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받을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안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고마워 모두.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고마워. 용기 냈던 그날의 나에게. 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듭니다. 안방, 햇살 좋은 이 방에서, 존중받는 이 집에서, 사랑받는 이 가족 안에서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진짜 집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아들에게도 모두에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